한국의 허름한 아파트 앞. 여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인종이 울린 집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이마에 상처를 입은 언니가 나오는데요. 여동생은 눈물을 머금고 언니의 손을 끌어당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리즈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리즈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미국 내에 알려진 재력가 집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집이죠. 부모님과 언니와 저. 이렇게 단출한 가족 구성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재력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고는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의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재력가 집안들은 출신지를 따지는 편이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영국 귀족 출신의 남자랑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미국인들에게 영국 귀족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호칭이거든요. 이제 신분제도가 사라졌다고 해도 귀족에 대한 열망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언니와 저를 영국 사업가가 하는 파티에는 무조건 대동시키셨어요. 저희가 마치 상품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는 그런 파티를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질색을 했죠. 저에게도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도 언니도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개인 선생님을 붙여줄 정도로 경영과 태도 등에 신경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를 싫어하시긴 했으나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내버려 두셨죠. 저희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일명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된 언니는 답답했는지 남자친구를 만들었어요. 언니의 남자친구는 학교 내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전교 회장까지 했던 조던이었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빼고요. 언니의 연애 사실을 알자마자 아버지는 언니에게 외출 금지를 시켰고 주말 포함해서 집에서만 지내게 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조던과 헤어져야만 했죠. 사실 아버지도 저도 조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언니와 헤어지고 충격으로 학교도 그만두고 다른 나라에 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죠. 물론 그게 진짜인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요. 그 후로 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연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20대가 되자마자 결혼을 시키려고 안달이 나셨어요. 언니는 아버지가 연애도 방해해놓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서 으름장을 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언니를 꾸짖기만 하셨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자를 데려오지 않는 언니의 문제라면서요. 언니와 아버지는 점차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저와 어머니는 어떻게든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금이 갈 대로 금이 가버린 관계는 이어붙일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면 안 되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먹었던 언니를 구해준 것은 당시 저희 집 경호원이던 성진이었어요. 언니가 평소와 다르게 소파에 기력 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성진이 병원으로 옮겼던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더 가혹하게 굴었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언니는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안 했는데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도 그건 영향력이 큰 발언이었어요. 언니를 많이 의지하고 있던 저였기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서로 터놓고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언니의 남자친구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으로 다가올 뿐이었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달라고 했지만 언니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집까지 나가버렸죠. 저는 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소용없었어요. 심지어 언니는 연락처까지 바꿔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잘 되었다며 가족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언니가 사라진 집에서 저는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직전일 때 부모님은 뜬금없이 조건을 거셨어요. 바로 언니를 데려오는 것이었죠. 갑작스런 조건은 옳지 않다고 하던 저도 언니의 행방이 궁금하기도 했기에 수락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언니를 설득해서 잠시라도 집에 데려오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언니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본 결과 언니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뜬금없는 한국행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그건 언니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언니는 너무 쉽게 연락을 받더군요. 언니는 제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언니는 큰 의심 없이 저를 받아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주소까지 알려주더군요. 언젠가 한국에 놀러 오라면서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도 언니에게도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뜬금없이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니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거든요. 마침 이게 기회다 싶은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한국에 있는 언니가 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는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주소에는 허름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몇 번이고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붙잡고 주소를 보여주며 이 아파트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니 손짓 발짓으로 물어봤는데 다들 맞다는 듯이 끄덕이더군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아파트 입구까지 안내해 줄 정도였죠. 저는 그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니가 사는 집이 맞는지 의심이 갈 뿐이었죠.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현관문까지 다다랐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긴장돼서 그런지 초인종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현관문이 열리고 언니가 나왔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이마에 상처가 박힌 채로 저를 맞이했거든요. 언니가 이 험한 외국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언니의 손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언니는 당황했는지 조금 끌려오다가 잠시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시간 없다며 빨리 미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오래 있을 필요 없다고 했죠. 언니는 저를 다독이면서 잠깐 쉬었다가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예전에 비해 차분해진 언니의 모습을 보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파트 외형과는 달리 내부는 널찍하고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는 인테리어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제 모습에 웃으며 미국에 있는 집보다는 못하지만 직접 꾸며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며 칭찬했죠. 저희는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는 집에서 나간 후 미국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경영에 관여를 해서 그 매장이 좀 커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한국으로 이민 갈 것이라서 거절을 하고 지금은 남편과 그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인테리어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언니의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언니 이마의 상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손으로 상처를 매만지다가 입을 열려고 했는데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나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언니 앞에 섰죠. 언니의 남편이 또 몹쓸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익숙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외치듯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서 일했던 성진이었어요. 그 또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언니를 돌아보자 멋쩍게 웃고 있는 언니를 발견할 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진은 바로 언니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조던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성진의 외국 이름이 조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니와 헤어지고 충격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부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인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언니를 잊지 못해 미국에 왔고 저희 집에서 고용인을 뽑는다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마침 언니 또한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사랑의 도피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언니와 형부의 사연을 듣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첫사랑을 잊지 못한 것조차도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오해한 것이 있다며 이마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언니는 혼자 인테리어를 하던 도중에 난 것이라고 하더군요. 민망함에 저는 헛기침을 할 뿐이었죠. 언니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긴 했으나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에서 사는 언니가 더 행복해 보이더군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언니를 마주하게 되면 언니를 놔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본 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형부가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두 사람은 한국말로 뭔가를 이야기하더니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본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생각보다 더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언니와 형부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언니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형부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는 않았지만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오히려 아버지는 형부를 반기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변호사가 한 명 있으면 좋다는 식으로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언니의 사이가 조금은 나아졌다는 것이죠. 저 또한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사랑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리즈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